문자 내용 중에 지금껏 생사를 가르는 여정을 겪어온 동지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통상적으로 이제 회사 상사고 이제 밑에 부하 직원인데 남편의 부하 직원이잖아요. 한테 하는 표현은 사실 통상적인 표현은 아니잖아요, 사실. 근데 이제 조국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조국 전 대표가 김건희 여사가 동지라는 단어를 통해서 정치의 적극적인 주체임을 분명히 한 거다. 용산 주변에서 김건희 씨가 V2가 아니라 V0라고 불리는 이유를 알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생사를 가르는 여정이라는 게 2019년 하반기에 시작된 검찰 주도 연성 쿠데타 의미한다. 요 이후에 어떠한 대화 문자가 오갔는지를 공개되면 이 비사가 다 밝혀질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다른 거를 떠나서 지금까지 확인된 거는 그 고발 사주 뭐 국면 때 김건희 여사하고 한동훈 검사가 300여 개의 이제 뭐 카톡이나 뭐 이제 뭐 대화가 있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뭐 그때 내용이 뭐냐 그러니까 뭐 이제 윤석열 상사로서 윤석열 검사가 연락이 안 돼서 뭐 드렸는데 300번이나 연락이 안 된 건지 제가 잘 맨날 술을 드셔서 어디서 주무셨는지 제가 뭐 모르겠고 추정컨대 같이 이제 뭔가 같이 역경을 헤쳐나간 걸로 보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이나 민주당에서 이제 이거 다 밝혀라. 이제 제가 보기에는 도화선이 된 것 같아요. 지금 이 내용들을 보면은 의문점이 너무 아까 말씀드렸지만 계속 지금 증폭되고 있다. 이런 거 저런 거 이런 거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 나중에 이제 이게 한참 지나고 나서 윤석열 정부를 평가를 할 때 윤석열 정권이 무너지기 시작한 시점을 언제로 봐야 되냐라고 보면은 많은 기점이 있지만은 이 전당대회가 꼭 언급될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가 없겠다. 예. 저는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나 또 국민의힘은 집권 세력이잖아요. 네. 뭐 도중에 의원내각 때처럼 의회를 해산하고 뭐 불신임하고 이런 게 아니라 임기 5년이 보장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 사이에 국정을 끌고 나가야 될 책임과 권능을 갖고 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나 또 국민의힘이 국정을 주도하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계속 수세적으로 물론 그거는 자충수 둔 것도 있고 스스로 뭐 빌미를 제공한 것도 있고 사안을 잘 해결하지 못한 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원초적인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한테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렇다고 그 책임 뭐 지금 그들이 책임이 있으니까 그 탓만 할 때가 아니거든요. 국민 입장에서는 빨리 집권 그를 책임지고 국정을 주도할 책임이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빨리 정신 차려서 사리분별을 갖고 국민 상식 수준에 맞게끔 해서 국민의 민심을 얻어가지고 지지도를 높이고 그래서 더욱더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해야 될 그런 것들을 해내는 모습을 좀 보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계속 지금 어쩌면 막 아까 이제 쓰레기라는 표현까지 썼는데 이런 국정의 주도를 하고 나라의 명운을 개척하고 국민들의 그 어떤 고충을 해결해 주는 데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어쩌면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선정적인 얘기들만 잔뜩 쌓여 있거든요. 그리고 민주당이나 조국 신당에서는 계속 그런 걸로 좀 더 뒤덮어 씌우고 있고 그럼 나라 꼴은 뭐가 되겠습니까? 어쨌든 임기 3년 동안에 해야 될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저는 빨리 윤석열 대통령과 또 국민의힘이 빨리빨리 쳐내고서 헤쳐나갈 것은 나가고 또 미래에 뭐 해야 될 것들은 빨리 할 수 있는 거. 임기 한 3년 남았는데요. 별로 할 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중에 빨리 추려서 요것만은 해야 되겠다. 이렇게 국정을 주도하는 걸로 빨리 복원이 되고 회복돼야 되겠다. 이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 문자 전국이 되면서 모든 것을 블랙홀처럼 지금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25일 문자 이게 마지막으로 알려진 문자인데 이때 문자를 보면 이 시점이 서천시장에서 90도 폴더 인사하고 눈발 날리는 이제 갈등이 이제 봉합됐다. 뭐 해소는 아니더라도 이제 결국 이제 봉합이 됐다라고 알려진 상황이었는데 그 이후에 문자가 온 겁니다. 또 대통령께서 지난일에 큰 소리로 역정을 내셔서 맘상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얼마나 화가 나셨을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조만간 두 분이서 식사라도 하시면서 오해를 푸셨으면 한다는 문자가 왔어요.
보면은 이 문자 사이사이의 맥락상 보면 저희가 사실 잘 모르는 일들이 더 있었구나라는 게 해석이 되고 사실 이 문자가 온 뒤에 또 식사를 했어요. 오찬을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자의 내용이 또 더 궁금해지는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거기 문자 아까 말씀하신 내용 말고 또 있는 부분이 윤석열 대통령이 내심 전화를 연락을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라는 문구가 있더라고요. 네, 15일 문자 제일 예, 먼저 예, 보낸 예, 예. 문자에 그 얘기가 그거 있어요. 보면 그 어디까지가 이제 뭐 진정하게 좀 그게 표출됐는지는 잘 판단이 안 되서는데 저도 사실은 굉장히 어지러워요. 대통령의 뭐 그런 것 또 용산의 그런 것. 근데 김건희 여사는 저런 문자를 보내고 그랬어도 정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뭐가 옳고 그르고 따지는 것도 못지않게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있는 현안을 풀어나가는 그런 것이 헤쳐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국민을 위해서, 민생을 위해서. 근데 그런 점에서는 좀 용산도 그렇고 한동훈 위원장도 그렇고 그렇게 충분치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예. 아니 집권 세력이니까 대통령과의 갈등 당연히 있을 수 있죠. 생각 다를 수 있죠. 트러블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그걸 푸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트러블이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뭐 저렇게 문자가 왔다 갔다 하면서도 뭐 이렇고 대통령도 너무 경로하는 게 많은 것 같고. 그 김건희 여사는 직접 만나보신 적이 있으세요, 의원님? 한 번 만났죠. 한번. 공식 소통에서 제가 한국 독일 국회의원 친선협회장 자격으로 독일 연방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네. 환영 오찬을 한 자리에 제가 이제 그 자격으로 대통령실에 초대받아 가지고 오찬 자리에 갔어요. 그래 헤드 테이블에 같이 앉았죠. 네. 대통령 내외, 그다음에 그 우리나라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내외, 독일 연방 대통령 내외, 그리고 독일 장관 한두 명, 뭐 우리나라 대통령 외교부 장관, 뭐 통일부 장관 뭐 이렇게 해서 국회의원은 저밖에 없었어요.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씨는 맞은편에 있었고, 그래서 제가 인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텔레비에서 많이 봤으니까. 근데 저를 애써 시선을 외면하는 것 같더라고요. 눈을 안 맞추시나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앵커님하고 저하고 정도 이 거리밖에 안 돼요. 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인사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딴 데 보면 좀 멋쩍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그렇다고 또 그냥 가만히 있다니 좀 그렇고 그래서 또 인사하려고 하는데 또 딴 데 이렇게 보고 있고 어떻게 이렇게 보면 우연이라도 눈이 마주칠 수 있지 이 정도 않습니까? 거리면 사실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니까요. 오히려 눈을 안 마주치는 게 더 어색한 상황이죠. 더 의지가 강한 거지. 그래서 제가 그때 민주당 소속이라 아주 좀 기분 나쁜 게 있었나. 이런 거를 이제 정확하게 하는 표현 이제 눈밖에 났다. 눈밖에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이거 방금 역적 냈다라는 얘기 문자 보면서 그때 당시에 1월 23일에 서천시장에서 포회도 인사하고 그런 다음에 대통령 전용 열차로 같이 이제 서울로 올라왔잖아요. 올라왔죠. 네. 그때 이제 대통령실의 설명은 국정은 논의했다 뭐 이런 건데 그랬을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이미 정치권에 파다한 소문은 여기에서 대통령이 또 엄청 경로해가지고 이 한동훈이 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막 하고 한동훈 위원장은 또 듣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봉합이 아니었다 뭐 이런 거고 거기에서 또 이제 맘상한 거지. 그러니까 이게 계속 갈등이 에스컬레이팅 됐던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식사하고 또 풀어라라는 거고. 저는 다른 거 아까 뭐 우리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대통령은 왜 맨날 경로하고 왜 맨날 삐지고 이러고 있습니까? 진짜 덩치는 이만하시잖아요. 그리고 근데 여사님은 그러니까 제가 뭐 김건희 여사를 옹호하거나 그런 거 아닌데 진짜 동분서주 정무적 감각이 뛰어나셔서 화해도 시켜보려고 하고 뭐 본인 때문에 뭐 상당히 옹호하시는데요. 네. 근데 구속하지 말아주시죠. 저도 김준일 평론가님하고 생각이 같은데 이게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동양 옛말에 분노는 지혜를 가둬버린다. 특히 지도자는 분노를 딱 붙잡고 좀 억제하는 덕목을 갖춰야지 자꾸 이렇게 하게 되면
리더로서의 이제 그 리더십에 상당한 훼손이 스스로 그렇죠. 깎아먹고 있는 거고 더 큰 문제는 경로할 수 있죠. 그러면 그 대통령실에 딱 머물러야지. 그게 왜 밖에 나가서 경로했다는 소리, 경로 소리 이렇게 많이 나와요. 저는 경로보다도 경로 소리 외부에 많이 유출되는 게 도대체 참모 대통령 용산 참모들이 어떤 그 마음 자세와 그런 걸 가지고 대통령을 보필하고 있나 그런 의심이 드는 거예요. 아니, 이제 추정컨대 이런 건 있는 거죠. 화가 났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때 뭘 이렇게 지시 상황이나 뭔가 상황을 얘기했을 때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야 화났어 이거 해.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경로를 근거로 해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경로를 하면 사실은 아이디어가 안 나와요. 그렇죠, 맞아. 시키는 대로 하는 거지. 아, 화난 사람한테 뭐, 이건 이런 거 아니니까 따져봤자 그냥 정말 눈밖에 나는 거지. 야, 아웃. 이렇게 되는 거지. 뭔가 일이 진행이 제대로 이렇게 논리적으로 안 되잖아요. 합리적으로 좀 얘기를 해서 대화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화를 내는 상사한테는. 그런 게 오히려 경로설이 또 더 파다하게 퍼지게 된 기반이 아닐까. 이런 추정이 좀 생각이 들긴 해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참모들이 대통령이 그렇게 뭐 그런 리더십을 보이지 않도록 보필하려고 참모들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잘 좀 뭐 당의정을 입혀서 대통령을 설득하고 대통령이 저 이렇게 올바르게 리더십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용산의 참모들은 이 사람들이 지금 다 잘라야 될 것 같아요. 들어갈 사람이 없답니다. 경로설 짧게 말씀드릴게요. 대통령의 실제 경로를 많이 하니까 경로설이 나오는 것도 있는데 보통 경로설이 어떤 때 나왔냐면은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상황인데 아랫사람한테 경로해가지고 그거를 무마하는 거 되게 많아요. 만 5세 초등학생 입학이라든지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경로했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이게 경로 안 하고도 공무원들이 차차차차 움직이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그러니까 뭐 레임덕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은 시스템이 지금 공무원 사회가 제대로 안 돌아간다라는 거를 경로로 입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경로했다라는 거를 의도적으로 대통령실이 이렇게 정략적으로 했다라면 그거 안 하는 게 좋겠다. 그 얘기는 보수 언론에서 맨날 하잖아요. 그리고 대통령 PI라고 하죠. 프레지던트 아이덴티티가 이제 저는 이렇게 봐요. 한 축은 경로, 한 축은 음주, 한 축은 천공, 한 축은 여사.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대통령을 둘러싸고 떠오르는 단어가 이걸 긍정적인 걸로 좀 바꾸려고 해야지. 아이덴티티를 좀 좋은 걸로 좀 해야 됩니다. 정말로 이게 이러고 국정 앞으로 할 수 있나요? 이거라 2년 9개월 동안.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뭐 문자와는 다른 이슈인데 그 작년에 이제 과학기술 R&D 예산을 대폭 깎았잖아요. 네. 그것도 똑같아요. 이제 불법 물론 연구비가 잘못 쓰여지고 잘못 배분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쪽집게처럼 근거를 대서 처리하면 될 일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 부분은 수사하면 돼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수사 예. 고발해서 해결할 문제죠. 예. 그런데 그냥 일괄적으로 뭐 17%를 싹둑 잘라버리니까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40-50% 잘랐다 막 이렇게 원성이 자자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과기부 차관 셋을 한 번에 경질해버렸습니다. 그럼 책임을 물은 거잖아요. 네. 그럼 책임을 물었으면 왜 물었는지도 전후 설명이 국민한테 설명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장관은 왜 그냥 둬요? 근데 그거 없이 그냥 차관만 셋 자른 거예요. 차관들 스스로도 나는 문책당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 문책당한 거죠. 셋을 동시에 잘랐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대통령의 리더십이 너무 좀 즉흥적이고 좀 뭐랄까 이렇게 꼼꼼히 정밀하게 섬세하게 이렇게 따지는 발휘하는 그런 리더십이 아니고 그냥 즉흥적으로 뭐 하는 것에 지금 용산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고 저 윤석열 정부가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 이거는 국가 전체 운영 체제의 차원에서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 병들어 있는 거죠. 빨리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의 리더십에 빨리 돌아봐서 이런 경로 같은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노 이것은 지혜를 가둬버린다 이런 것에서 가급적이면 그런 거를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했으면 좋겠어요. 뭘 해야 될 것부터 어려운 것부터 하지 말고 우리 시험 문제 풀 때 어려운 문제 풀어서 끙끙거리고 결국 틀리잖아요. 그럼 빵점 맞잖아요. 이러지 말고 쉬운 문제 자신을 좀 사기를 드높이는
그런 것부터 먼저 좀 하면서 자기도 기분 좋게 하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의원님 이제 총선 때 보면 이제 조정원 의원은 이런 얘기했어요. 한동훈 전 위원장이 김건희 여사 사과 제안을 수용했으면 20석 이상은 건졌을 거다. 그러니까 아니, 이른바 그 총선 책임론이잖아요. 아니 저는 근데요. 그거는 조정훈 의원의 의견에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아, 동의하지 왜냐하면 그 너무 김건희 씨에 관한 문제를 과대해서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유권자들이 선택에 물론 김건희 씨의 그동안의 행태라든가 여러 가지 의혹이라든가 이런 게 부정적으로 작용한 건 맞지만 결정적인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의 실정, 방식의 잘못됨 뭐 이런 것들에서 비롯된 게 제일 크지 않나요? 물론 후보자가 부족한 점도 있어요. 저처럼 저 지역구에 후보로 나간 사람이 부족해서 유권자들로부터 선택을 받지 못한 책임은 후보자한테 있지만 당도 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갖고 있는 것이고 있지만 궁극적인 이 평가는 지난 총선의 평가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에 대한 심판이죠. 이거는 가정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건데 사실은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민주당에서 공천 파동이 나면서 뭐 이게 이익을 본 거죠. 그래서 많이 올랐었죠. 2월 중순에서 말까지는 그때는 뭐 일당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결정적으로 두 번의 변곡점이 있었는데 하나가 이종섭 호주 대사 그게 3월 10일 날 출국했는데 그 이전 조사와 그 이후 조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네. 수도권에. 그리고 그 다음에 열흘 뒤에 있었던 대파 논란. 이거는 다 대통령이 다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민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난 대체로 동의를 하고 김건희 여사는 사실은 명품백도 있지만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왜 수사를 안 받죠? 조사를 안 받죠?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사실 사과를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지만은 그렇다고 그러면 본인이 그거를 이제 결자해지를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안 되니까 계속 이제 도돌이표처럼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사실 이런 와중에 이제 김건희 여사 측이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 중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소환 조사 부당하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얘기를 했어요. 지금 김건희 여사 법률 대리인이 검찰이 소환 조사 제3의 장소 대면 조사 서면 조사 방식을 언급하면서 생각을 물었고 소환 조사는 부당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현직 영부인이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소환 조사 받은 적도 없었고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인 김 여사를 처벌할 규정이 없다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요. 윤석열 정부가 공정과 상식으로 출발했고 그것이 가장 큰 힘이었잖아요. 그리고 국민들이 기대한 게 윤석열 대통령한테 기대한 가장 큰 덕목이 공정과 상식이었어요. 그 잣대는 일반 시민에게 적용한 잣대는 대통령이든 대통령 영부인이든 똑같이 적용하라는 그런 국민적 요구와 기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그 변호인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아니 그 강제 수사가 아니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소환 조사할 수 있어요. 소환 조사라는 게 뭐 무슨 나쁜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이 할 변명을 기회를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응하지 않을 자유 있어요. 이미 수사기 때문에. 뭐 그거에 대응하는 거는 변호인으로서 하는 건 모르지만 대통령 영부인이 뭐 과거에 뭐 소환 조사 당한 적이 없다든가 그러면 뭐 어떡하라는 거예요. 특별 대우를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런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리더십하고는 안 맞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하등 도움이 안 되고 국정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냥 일반 시민에게 적용되는 것을 가리지 않고 다 하겠다. 그 도이치모터스 사건도 왜 이렇게 수사를 질질 끌어요. 결론을 불기소든 기소든 결론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최상병 건도 세상에 사고 난 지 1년 만에 결과가 나오는 경우 어디 있습니까? 그거 그냥 사고 아니에요. 사망사건. 그런 사건을 1년 동안 질질 끌을 정도의 대한민국의 수사력이라고 한다면 그보다 복잡하고 지능적인 범죄 수사들은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최상병 수사를 발표한 그 경찰의 입장에서 뭐 그 군 보안 저기가 뭐 커가지고 잘 접근하기 어려웠다라는데 다 변명입니다. 결국은 누구 눈치를 보고 있다라는 걸 국민들한테 빌미를 제공하는 거죠. 실제 그러는지 안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대통령이 또는 용산 쪽에서 압력을 넣는지 또는 그런 인상을 줬는지는 사실관계는 모르겠지만
겉으로 볼 때 의심은 상당히 잔뜩 주고 있죠. 1년 동안 질질 끌고 이제서야 결과 발표하거나 도이치모터스 건도 뭐 가부가네 그러면 저 소환 조사하지 않고 결론을 내든지 결론도 안 내고 제가 봐도 답답한 거예요. 윤석열 정부 와서 그 현상이 더 심해졌어요. 판사들도 그렇고 이재명의 사건들도 질질 끌고 수사도 질질 끌고 뭐 재판도 질질 끌고 공직선거법도 6개월 내에 끝내야 되는데도 하고 이게 도대체 마지막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보루인 사법, 검찰, 경찰, 법원 이런 쪽에서 늘어지고 있는 거예요. 고무줄처럼. 아니 우리 존경하는 이상민 의원님이 아까 전에 몸을 조심하신다고 그러더니 방송이 진행될수록 이 비판 세포가 막 깨어나가지고 지금 본능을 이길 수가 없어. 뭐 다 맞는 말씀하셨죠. 저는 다른 것보다도 소환 조사조차 시비를 걸면은 얍단에서 있었던 김건희 여사가 사과할 의사가 있었다라는 게 진정성이 있나? 뭐 이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 정략적이고 저는 다른 방송에서도 얘기했는데 지금이라도 사과하셔라. 왜 그때만 사과를 해야 되고 지금은 사과를 안 해야 되는지 국민들이 원하고 있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인데 명품백도 명품백인데 아니 어느 그게 2심이 지금 9월 달에 난다잖아요. 지금 그 공범들이 다. 네. 근데 이거를 지금까지 이런 사례를 제가 대한민국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같이 기소를 하든지 진짜 양보를 해도 1심 재작년 1월에 판결 났으면 작년이라고는구나 8월 판결 났으면 그때 결정을 해야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그냥 수사 받고 사과하시고 소환 조사 받으면 다 해결될 일이에요. 그게 정론 그러니까 담당 검사들은 난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실은 불기소를 결정하는 건 그 담당 검사가 있거든요. 네. 뭐 검찰총장 이름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 이름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법무장관 이름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담당 검사가 자기가 소신을 갖고 하면 돼요. 자신이 있으면 불기소해야 되겠다라고 싶으면 불기소를 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사인하든지 아니면 기소를 하겠다면 기소를 하든지. 검사도 살아야죠. 이렇게 운동주의로 빠졌으니까 갑자기 아니, 뭐 그렇다는 겁니다. 검찰에서 조사받는 거 검찰 조사받는 건 있고요. 뭐 없다고 말하진 않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고발해가지고 조사받는 건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네.